안녕하십니까. 청일전쟁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일전쟁의 주요 전투의 자세한 내용들을 전투별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발간을 한 조선을 침몰시킨 청일전쟁 여기에 상세히 소개를 해놨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전투들 몇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청일전쟁을 공부해야 되느냐?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쟁 목적이 한반도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싸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모르면 우리가 왜 나라를 잃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청일전쟁에서 가장 첫 번째 전투는 풍도해전입니다. 풍도는 지금 어디냐면 안산 앞바다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저도 이 풍도를 제가 가봤는데, 이 풍도 앞바다에서 1894년 7월 25일 새벽에 이 병력을 싣고는 이 청나라의 병력 수송선을 발견을 하고 일본 함대하고 청나라 함대가 전투를 벌인 것이 풍도해전입니다. 청일전쟁의 아주 첫 번째 전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7월 21일 날 청나라가 증원병력을 싣고 제일 먼저 온 배는 영국 선박인 아이린호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청나라에는 자기네 나라에 이 배가 없어가지고 긴급히 이제 외국에서 배를 빌리는 걸 용선이라고 하는데, 돈을 주고 용선을 해가지고 영국 선박 아이린호를 빌려서 여기다가 군대를 실어가지고 상륙을 시켰고, 7월 23일 날 청나라 병력 1000명, 그리고 대포 12문,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청나라에서는 군비로 쓸 돈을, 은화를 가지고 20만 냥을 실은 영국 선박 고승호가 천지를 떠나가지고 아산으로 막 오다가 이 배가 거기서 매복하고 있던 일본 군함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때 이 일본 함대가 여기에 이렇게 매복하고 있었던 이유는 청나라 곳곳에다가 일본이 파견한 첩자를 통해 가지고 병력을 실은 배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를 향해서 지금 출발했다라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서 이거를 일본에게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 정보를 듣고 이 배가 오는 그 길목을 기다리고 있다가 덮쳐서 발견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일본 언론들이 이제 늘 문제인데, 일본 언론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이거 혹시라도 또 일본 정부가 이 전쟁을 개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무슨 짓을 할까 싶어가지고 이 지지 신보라든지 매일 전쟁을 선동하다시피 해가지고 분위기를 이제 업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청일전쟁에서부터 러일전쟁, 진주만 공습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항상 전쟁을 시작할 때쯤 되면은 선전포고를 하기 이전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적을 기습을 합니다. 우리가 진주만 공습 1941년에 미국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일요일 날 선전포고도 않은 상황에서 항공모함을 몰래 보내가지고 거기서 띄운 비행기들이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일본군이 태평양 함대를 완전히 거의 박살을 내다시피 하고 전쟁을 시작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군의 전쟁 수법은 먼저 적의 급소를 한 방 꽝 치고 나서 전쟁을 벌이는 이 기습 공격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기습 공격을 일본군에게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프러시아의 이 군사교관인 메케소령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러시아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다른 나라의 경우는 나라가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군대를 통제를 해요. 그런데 프러시아라는 나라는 군대가 나라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라는 건 뭐냐? 이 군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러시아라는 나라는 전쟁도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일본이 배워가지고 와서 일본도 군부가 자기 멋대로 하는 군국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필연적인, 그야말로 정말 악순환하는 프러시아라는 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그 프러시아에서 그야말로 정말 인재 중에 인재라고 하는 이 메켈 소령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와서 일본의 이 육군 참모대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일본의 주요 지휘관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야, 전쟁이라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먼저 상대방의 급소를 꽝 때린 다음에 네가 유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켜야 이길 확률이 높아져. 그러니까 뭐 체면치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전쟁을 이기고 봐야 돼. 그러니까 먼저 선박 날려. 알았지? 예, 배워가지고 그대로 한 겁니다. 어떤 전쟁이든 먼저 상대방의 급소를 강타한 후에 시작하라. 이게 일본군의 아주 이 고질적인 이런 그 전술 전략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대부도고 화성시고 이 안산 앞바다가 여기가 풍도인데 이쪽으로 이제 일본군이 매복을 하고 있는 쪽으로 청나라 병력을 실은 고승호라는 배가 막 다가오니까 고승호를 침몰시켜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배에 타고 있던 청나라 군대 1000명이 있었는데 그 1000명 중에 좀 헤엄을 치는 사람 200명은 간신히 헤엄쳐서 빠져나와가지고 살고 나머지 800명은 수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터까지 군대를 수송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바다를 건너오는 이 군대의 경우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올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병력을 태운 이 수송선을 격침시키기만 하면 그 군대를 그냥 다 수상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송선들이 올 때는 반드시 군함들이 호위를 하게 돼 있는데 이 호위를 하고 온 군함들도 기습을 당해가지고 다 격침을 되거나 납포당했어요. 이렇게 해서 청일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진 것이 풍도해전인데 이 풍도해전은 해군과 해군이 부딪힌 첫 번째 전투인데 일본은 육군을 해볼 만한데 이 해군은 참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이 걱정스러운 해군이 초전에 병력 수송선을 격침시키고 또 이 수송하러 온 이 청나라 군함도 격침시키고 또 이 조광호라고 하는 여기 있는 요배가 조광호인데 요배를 납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이 이 배를 끌어다가 페인트 칠하고 해가지고 일본 해군 배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일본 국민들에게 알려지니까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우리가 그토록 걱정했는 이 일본 해군이 청나라 해군을 초전에 이렇게 박살을 내버렸구나.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 이제 일본군의 사기가 왕창 오르면서 일본이 승기를 잡기 시작을 한 이런 전투였습니다. 이 풍도해전은 왜 중요하냐면은 청나라 군대 이 1000명, 이 고승호에 타고 있던 1000명 중에 800명은 물귀신에서 죽고 200명은 간신히 이제 살아났는데 요 1000명의 부대가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대 중에서 최정예 부대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배에 대포 12문이 실려 있었는데 이 대포 12문도 같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만약에 이 풍도해전에서 이 고승호가 격침당하지 않았다면 이 병력이 상륙을 해가지고 성안으로 가서 성안에서 아마 일본군하고 전투를 했을 텐데 이렇게 됐다면은 청나라가 어쩌면은 이 성안 전투에서도 이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최정예 병력이 총 한 방 못 쏴보고 물귀신이 되다 보니까 성안 전투도 어떻게 보면 일본이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사진은 일본군이 성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개선식을 하는 사진입니다. 여기가 기록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용산에 전쟁기념관에 있는 그 부근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아주 성대한 이런 전승 기념식이 열렸는데 그 성안 전투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안 전투를 지휘한 사람은 이 오시마 요시마사라는 혼성 여단장이고, 그 다음에 청나라 군대를 지휘한 사람은 요 섭사성이라고 하는 이 총병입니다. 청나라 군대는 총병, 제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총병이라는 거는 우리로 치면은 사단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섭사성 사단장이고 일본군 지휘관은
이 오시마 요시마사라는 사람인데, 청나라 군대는 일본군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유리한 지역에 진을 치고 여기다가 막 참호도 파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군하고 맞서 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지도 파고 그래가지고 잘만 했으면 청나라 군대가 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그냥 막 이동해 오고 있고 청나라는 전부 참호를 파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전쟁이 딱 시작이 됐다면은 청나라 군대가 유리할 뻔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청나라 군대가 이게 뭐 완전히 뭐 우합지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로 요 사진에 여기가 우헐리고 여기가 월봉사이라는 데인데, 일본군이 전부 유학생을 보내가지고 프러시아 군대의 전술 전략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하고 프로이센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 프로이센군이 프랑스군을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이 압도적으로 이긴 게 뭐냐면 우회 포위 전략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그 부대가 있으면은 빙 돌아가지고 이 부대를 포위해가지고 전별을 시키는 이런 그 전술 전략을 프러시아군이 너무나 그 자유자재로 사용했습니다. 이걸 일본군이 그대로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 청나라 그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를 빙 돌아가지고 배후를 쳐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와장창 공격을 하니까 청나라 군대가 으악 하고 무너져서 성안전투에서 일본군이 승리를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포 12문이 고승호에 실려 있었던 그 대포가 만약에 수장당하지 않고 여기에 배치됐다면 일본군이 이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이런 그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나라 군대가 초전에서 뭐 200명이 죽고 일본군은 29명이 전사하고 뭐 이랬다 그랬는데, 이 청나라 지휘관인 이 섭사성 총병이 허위복을 합니다. 우리가 초전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고 허위복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청나라는 패전을 한 지휘관을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이 지구도 안 졌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우리가 초전에 일본군 한 몇 명을 이제 죽이긴 죽였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이제 허위복을 하니까 청나라 황제가 우리 군대가 초전에 승리를 거두다니 이 그 지휘관에게 상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2만 냥의 상금을 주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상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대가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이게 허위복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풍도해전에서 승리한 와중에 육상전투인 성안에서 전투를 승리를 하니까 일본 언론이 완전히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칭송을 해가지고 막 성안의 역이라는 뭐 계산가를 만들어서 막 노래를 유행시키지를 않나, 뭐 청나라군으로부터 노획을 한 지휘관 깃발, 그 다음에 뭐 무기 이런 거를 쫙 전시를 해놓고 뭐 난리를 쳤다, 막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으로 치면은 여기가 이제 용산 전쟁기념관 부근이었다. 이렇게 풍도해전에서 그 청나라가 해군이 그 깨지고 성안에서도 육군이 깨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대부대를 보내서 우리 그 청나라의 위력을 보여주자. 선전포고를 한다. 그래서 8월 1일 날 청나라 황제가 개전치규를 내리는데, 이 개전치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본 사람들의 청일전쟁 목적은 조선에서 청나라 세력을 내쫓고 조선을 보호국화하고 그 보호국화한 조선의 일본의 이 시장으로 만든다. 이게 일본의 전쟁 목표였다면은 청나라의 전쟁 목적은 이겁니다. 일본의 군사 침략을 물리쳐 조선과 조공 관계를 지키는 데 있다. 만약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다면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청나라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전쟁을 왜 일으켰고 전쟁을 왜 하는지 하는 그 목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히죠. 청일 전쟁이라는 결국은 조선을 놓고 누가 이 조선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
조선 따먹기 쟁탈전이었다는 사실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벌어진 전투는 이제 이 평양 전투입니다. 저 청안 전투에서 패한 이 청나라 군대가 그 당시에 이 청나라가 그 증원군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평양으로 왜 보냈느냐? 만약에 이 일본군을 평양 부근에서 막지 않으면 이 전쟁의 불길이 청나라 영토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평양성 전투라는 것이 벌어져요. 그때는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왜군을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가지고 이 왜군이 중국 땅까지 그 진출하는 걸 평양에서 막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자기네 나라 영토로 침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저지선이 평양이었다. 그래서 평양에다가 이제 막 군대를 막 이제 그 투입을 하니까 일본군도 이제 평양으로 올라가 가지고 평양에서 쾅 부딪히기에 평양 전투입니다. 청안 전투가 벌어진 곳은 바로 지도를 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병력 수송선을 보낸 그 루트가 여기에요. 이렇게 오다가 아산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성안으로 군대를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일본 해군이 매복하고 있다가 병력 수송선을 격침시킨 풍도해전은 여기서 벌어졌고, 청안 전투가 벌어진 곳은 여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청나라 군대가 패하니까 우르르 어디까지 후퇴를 했냐면은 공주까지 후퇴를 했어요. 공주에서 이제 야, 우리 증원병력을 평양으로 보내니까 너희들 여기 있는 패잔병들 전부 평양으로 와. 알겠습니다. 평양으로 가려고 보니까 바다로 나갔다가는 또 일본군에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육지로 이동을 하자. 근데 육지로 이동하려고 보니까 요 서울 부근에 일본군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일본군하고 전투를 벌이면 우리 또 어떻게 질지 모르니까 일본군을 피해서 빙 둘러가지고 평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일본군을 피해가지고 공주에서 청주로 해서 청주에서 괴산으로 해서 괴산에서 충주, 충주에서 제천, 원주, 횡성, 홍천, 춘천, 화천을 거쳐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평양으로 이동을 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무슨 보급을 할 게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가면서 조선의 민간은 다 털어먹고 그 있는 뭐 닭이고 짐승이고 뭐고 다 잡아먹고 뭐 여차하면 가서 도둑질하고 뭐 겁탈하고 막 이래가지고 청나라 군대에 대해서 조선 민중들이 완전히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때 이 청나라 군대가 제대로 군기만 잘 유지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면 어쩌면은 조선 사람들이 청나라 군대를 열심히 도와가지고 평양에서 전투를 할 때 청나라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부대들이 가가지고 뭐 온갖 노략질을 일삼으면서 청나라 군대 그러면 마저 치를 떠는 이런 상황이 됐고, 또 이 평양에 집결한 이 청나라 군대도 완전히 우합지졸이었습니다. 일본군은 국민들을 징집을 해서 이 국민군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청나라는 국민군이라는 게 없어요. 뭔가 전쟁이 벌어지면 용병 비슷하게 그 동네에서 힘깔아 쓰는 뭐 불량배, 깡패, 양아치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무기 줘가지고 보낸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군기고 뭐고 막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심을 잃어서 결국은 청나라가 불리하게 됐다. 제가 이 섭사성 총병이라는 사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이 총병은 사단장이고 이 섭지초라는 사람은 제독인데, 제독은 요즘 우리 그 국군 편제로 보면 군단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섭지초라는 이 군단장이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사람인데 뭔가 좀 포스가 심상치 않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성안 전투에서 이미 한번 패배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 기가 꺾인 사람을 다시 이 전투지휘관으로 맡겨놓으면 자기 실력을 발휘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용장 휘하의 자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 전투도 네가 지휘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 성안에서 한번 붙어보니까 일본군이 이게 만만치가 않고, 또 일본군이 이 사용하는 전술 전략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한다고 하는 이 프러시아 군대의 이 전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청나라 군대가 힘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지초라는 사람은 일본군에 대해서 막 공포감을 가지고, 야, 이거 일본군하고 우리 싸우면 안 돼. 우리 여기서 싸우지 말고 부전태강론이라는 걸 주장해요. 그냥 평양성은 그냥 내주고 우리 그냥 압록강 부근에서 싸우면 안 되겠냐? 뭐 그러니까 뭐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아니 당신이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청군지정에서 내분이 벌어졌습니다. 어렵기는 일본군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군도 제일 문제는 이 일본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보급부대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보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군인 한 명이 전쟁터에 나갈 때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이 실탄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탄이 무겁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요즘 우리나라 군대에는 병사 한 사람당 이 소총탄을 약 200발에서 270발 정도를 가져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전투를 하다 보면 막 총을 쏘잖아요. 그럼 200발을 금방 다 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쏠 수 있는 이 총알과 그 다음에 막 싸우다 보면 배도 고프니까 밥도 먹여야 되고 물도 갖다 줘야 되고 뭐 수류탄도 갖다 줘야 되고 그러면 끝없는 보급이 필요한데 이 보급을 하는 보급부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도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막 이게. 그러니까 일단 모르겠다, 막 우리가 먼저 가서 전쟁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5사단이라는 이 부대가 굶어 죽기 전에 먼저 싸움을 걸자. 그래서 다른 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고 일본 군대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초반에는 일본군이 상당히 고전을 했어요. 그리고 막 보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뭐 그 전투를 하다 보니까 탄약이 떨어져가지고 총알이 없어가지고 이제 야 이게 백병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백병전을 막 준비하려고 하는 사이에 느닷없이 이 평양성에 백기가 딱 내걸려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일본군도 상당히 그 문제가 많았고 청나라 군대도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은 문제가 더 많았던 것은 청나라 군대였어요. 그래서 같은 문제가 많았지만 문제가 덜 많았던 일본이 싸우다가 일본군은 탄약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백병전을 벌여야 되나 그래가지고 돌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백기가 내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본군은 그야말로 승리를 거저 주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포로로 잡힌 청나라 군대인데 백기를 내건 다음에 무슨 휴전을 하든지 그랬어야지 이 지휘관들이 먼저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우리 지휘관이 도망갔대. 그러니까 막 병사들도 막 나도 도망가자 와 도망가다가 이 일본군의 이 매복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평양 전투를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본군은 평양성 전투에서 자기네들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뭐 전술로 이긴 게 아니라 청나라가 싸우다 말고 이 도망가는 바람에 승리를 거저 준 그런 상황이었다. 특히 이 평양에 주둔했던 이 위역이라는 그 이 지휘관은 아니 군대 먹이라고 그 돈을 보내놨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다가 들켜가지고 모가지가 잘리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역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본국에 소환돼가지고 차명을 당하는데 그 차명을 당한 이유가 군량을 가로채기 그리고 병사를 풀어 약탈한 행위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특히 그 청나라 군대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 그 뭐라고 하나요? 옛날 그 군대식으로 전투를 하다 보니까 병사들이 이 전공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병사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냐면 너희들이 어떤 전공을 세웠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였으면 그 상대방의 목을 잘라 가지고 와라. 이걸 수급이라고 하는데 수급을 베어 가지고 와라.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일본군을 잡으면은 그냥 전부 목을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와서 나 이거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일본군들이
그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동료들이 전부 막 목이 없는 이런 상태로 죽은 걸 보고 이때서부터 이제 서로 어떤 이 감정과 감정이 충돌하는 아주 그야말로 극한 상황이 돼가지고 일본군도 그냥 청나라 포로들을 잡으면 잡히는 대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주 끔찍한 보복전이 계속됐는데 그 사진이 이런 사진이 남아 있어요. 또 평양전투에서 청나라 군대는 2,000명이 그 사살을 당하고 500명이 포로로 잡혔다. 일본군 전사자는 180명, 부상자하고 실종자는 698명. 특히 그 청나라 군대가 계속 보급품을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급품을 하나도 그 도로 가져가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가는 바람에 청나라 군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 군량미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일본이 노예에 가서 일본이 이걸 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썼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